수술을 맨 처음 했을 때 갑상선암은 수술을 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이제 지금부터 100년 된 얘기인데 그때는 갑상선암이 호르몬 기관인 줄 몰랐기 때문에 수술하는 환자들이 다 죽었었어요. 국립암센터에서 갑상선암의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유창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갑상선암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진단, 그리고 수술, 그리고 예후 이런 궁금하신 것들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이제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보면 목에 있어요. 이 목에 보면 중앙에서 약간 아래쪽에 약간 나비 모양으로 생긴 딱 보시면 이쯤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상선은 호르몬 기관이고요. 에너지 사용 속도를 조절하는 기관이고요.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과하게 분비될 때는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든지 우리 몸의 대사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뭐 살이 빠진다든지 뭐 열이 난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호르몬이 부족하다 그러면 추위를 많이 타고 그리고 몸이 붓고 하는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갑상선암이 여성에게 많이 생긴다고 그래서 여성 호르몬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성 호르몬은 아니고 에너지 대사 속도에 관계되는 호르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갑상선암에 걸리면 유방암에 많이 생겨요? 갑상선암에 걸리면 난소암에 많이 생겨요? 이렇게들 말씀을 좀 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여성들한테 많기 때문에 여성들한테 생기는 암이 같이 생기는 거지 이제 갑상선암이 어떤 이런 자궁암, 난소암, 유방암의 발병률을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호르몬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암 환자들이 이제 나중에 호르몬 약을 먹게 되는데 그 호르몬이 다른 이제 여성암들을 발병을 올리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갑상선암 하면 이제 퉁쳐서 이제 갑상선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갑상선암은 사실 이제 4가지의 큰 암의 이제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의 생존율을 말할 때 5년 생존율을 말하지 않고 10년 생존율, 20년 생존율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유두암과 여포암을 분화암이라고 그랬잖아요. 분화암은 예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수질암도 비교적 예후가 좋은데 수질암은 다른 분화암들보다는 좀 한 10%에서 20% 정도 생존율이 조금 떨어지고요. 미분화암 같은 경우는 아주 예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진단 당시 이미 전신으로 퍼져 있는 경우도 많고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고 암이 자라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치료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암이라고 볼 수도 있고 생존율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초음파 검사에서 우리가 모양이 의심이 되거나 크기가 큰 경우는 이제 조직 검사를 합니다. 조직 검사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아주 작은 바늘을 찔러 가지고 거기서 세포를 뽑아내서 그 세포를 슬라이드에 펼쳐봐서 이제 진단을 하는 세침 흡인 검사가 있고요. 굵은 바늘을 집어넣어서 조직을 일부 조금 떼내 가지고 하는 총생검 검사라고도 하고 건바이옵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검사는 초음파 검사하고 그리고 세침 흡인 검사고요. 수질암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질암의 지표가 있어요. 칼시토닌이라는 우리 이제 혈액 검사가 있는데 그 종양 표지자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 우리가 수질암을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혈액 검사를 추가해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수술의 범위 역시 이제 제일 중요한 검사는 초음파 검사입니다. 초음파 검사로서 이제 주위 임파선 조직으로 얼마나 퍼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CT가 좀 더 좋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나 CT 같은 것들을 봐서 이제 수술의 범위를 결정을 하게 되죠. 이제 수술의 범위가 조금 커진다 싶으면 좀 빨리 수술을 잡는 편이기도 하고 이제 수술의 범위가 이제 그렇게 크지 않고 이제 반절제나 부분절제로 끝나는 경우에는 뭐 수술을 조금 늦췄다 해도 뭐 지장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갑상선암의 이제 기본 원칙은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을 하는 겁니다. 모든 암이 작은 암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작을 때 암을 떼어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오랫동안 갑상선암의 표준 치료법이었어요. 그래서 갑상선암의 치료는 수술, 이렇게 됐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주 작은 암 같은 경우는 그냥 제자리에서 자라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떤 수술에 의한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에 의한 부작용이 조금 꺼려지시는 분들은 이제 적극적 관찰을 택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작은 암일 때 이제 수술을 하면 예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 관찰을 하다가 보면 임파선으로 전이가 되는 경우도 좀 드물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술 범위가 조금 커질 수도 있고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암일 때 불안하신 분들은 보통 수술을 택하게 되죠. 보통 크기가 1cm 이상의 암들은 저희가 수술을 보통 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포암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요. 여포암은 우리가 수술 전에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여포성 종양이라고 밖에 진단을 못하고, 수술을 해서 그 조직들 다 잘게 잘라봐서 암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명을 해주기 때문에, 여포성 종양이 나오거나 또는 여포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이제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질암은 이제 착한 암의 범주에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질암은 진단이 되면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고, 미분암 같은 경우는 진단 당시에 수술을 못할 정도로 많이 퍼져 있는 경우가 아니고,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적극적인 대처로 수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위치에 따라서도 좀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갑상선 암의 그 가운데, 그 실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갑상선암에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콕 박혀 있는 암, 그런 암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자라도 기도를 침범하거나 식도를 침범하거나 아니면 뭐 신경을 침범하거나 이러면 기수도 바뀌고 치료도 어려워지고 예후도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크기가 조금 작다고 하더라도 수술을 권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각 암들마다 치료 방법이 조금 더 다르고, 그리고 대처 방법이 조금 다르고 그렇습니다. 갑상선암의 가장 작은 수술 범위는 반절제술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갑상선암이 생겼으면 오른쪽 갑상선을 절제를 하는 거고, 왼쪽 갑상선에 이제 암이 생겼으면 이제 왼쪽 갑상선 반절제술을 하는 거죠. 이제 그거보다도 좀 드물게 이제 이 가운데 생긴 암이 있거든요. 근데 15년 전 뭐 이렇게만 하더라도 이걸 다 떼라고 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 혀부만 이렇게 좀 절제하는 이제 반절제술보다 좀 더 적은 이제 부분 절제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 범위가 커지거나 임파선을 다 떼야 되는 경우는 이제 전절제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근데 전절제술을 하게 되면 호르몬이 없기 때문에 호르몬을 이제 복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아주 작은 암은 그 부분만 도려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도려내면 그 주위에 암이 생겼을 때 유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나 이럴 확률이 좀 더 올라가고, 그래서 오른쪽에 생긴 경우에는 오른쪽 반절제술을 하는 게 좀 좋고요. 왼쪽에 생긴 경우는 왼쪽 반절제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수술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또 어떤 수술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절개 방법을 택할 건지, 이런 고민이 좀 들어가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하고도 환자랑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전부터 사용했었던 절개는 목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절개를 해서 하는 이제 절개법이 이제 표준 치료고요. 요즘에도 이제 이 부분이 가장 많죠. 하지만 이제 절개를 좀 피해서 이 오른쪽이나 이런 외측 절개를 많이들 사용을 하기도 하고, 어찌됐건 이 목에 보이는 부분들은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몰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안 보이게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로봇 수술을 권하기도 합니다. 로봇 수술은 절개가 이제 이쪽에 없고 귀 뒤라든지 이제 뭐 겨드랑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방법을 말을 하고요. 로봇 수술은 이제 현재까지는 보험이 되지 않고요. 비용도 이제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수술 수가가 발생이 되고요. 절개 수술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아주 좀
종양이 이제 많이 퍼져 있는 경우에는 로봇 수술보다 절개하는 방법을 저는 선호를 합니다. 안 보이는 흉터 때문에 로봇을 꼭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환자분들의 성향과 암의 위치, 임파선 전이 여부, 주위 조직 침범 여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환자분들이랑 이야기를 하죠.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흉터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게 목소리 이상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갑상선 바로 아래에 이제 성대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인데 그 성대신경이 이제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 9%에서 10% 적은 확률이 아니죠. 뭐 이렇게 러프하게 따지면은 10명 중 1명이 이제 성대마비가 오는 건데요. 그런데 성대마비가 오면 이런 목소리가 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이렇게 목소리가 쉬게 되죠. 그래서 쉰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성대가 이제 한쪽이 이제 안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박수를 칠 때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는데 한쪽이 이제 마비가 되면 이게 이제 약간 축 처지게 되고 이제 성대가 한쪽만 움직이니까 이제 여기 틈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목소리에 바람이 새는 듯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 이 틈으로 음식물이 들어가서 사례가 걸리기도 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합병증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합병증 자체가 이제 저희 병원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적고요. 치료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이제 겪는 부작용 중에 하나는 이제 수술을 하고 되면 요착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환자분은 이제 수술 후에 목에 이물감이나 요착 때문에 고음 같은 게 잘 안 나올 수 있고 말할 때 조금 피곤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다 회복을 하게 되죠. 호르몬 약만 잘 보충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게 되고 이제 전절제를 한 경우에는 또 갑상선 옆에 부갑상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부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혈중의 칼슘 수치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손발이 꼬이고 저리고 하는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 후에 이제 피 검사를 해봐서 칼슘 수치가 떨어진 경우에는 칼슘약을 좀 주기도 하고요. 뭐 일반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는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영구적으로 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보통 일시적으로 먹다가 이제 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입원은 뭐 2박 3일, 3박 4일, 뭐 수술 범위에 따라서 뭐 하루 정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수술을 맨 처음 했을 때 갑상선암은 수술을 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지금 또 100년 된 얘기인데 그때는 갑상선암이 호르몬 기관인 줄 몰랐기 때문에 수술하면 환자들이 다 죽었었어요. 그게 호르몬 기관이라는 걸 알고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을 하고 나서부터 환자분들이 괜찮아지고 굉장히 안전한 수술이 된 거거든요. 부족한 걸 에너지 대사 호르몬을 우리가 이제 주면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반절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 절제를 했다고 쳐봐요. 그럼 오른쪽 반을 뗐어요.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갑상선 호르몬이 50%만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부족분을 보충을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호르몬 보충이 필요한 경우는 한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머지 70%, 80%는 호르몬 보충 없이도 그냥 지낼 수가 있죠. 오늘 갑상선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금함들이 많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궁금하신 점들도 많을 텐데요.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시간을 내서 저희가 또 꼼꼼히 읽어보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